2000년대 이후에 데이터가 우리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오늘은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회사,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떻게 이 데이터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 소탕, 그리고 스키 여행.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죠?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 두 사건이 데이터 혁명의 불꽃을 튀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데이터 업계 두 거인의 탄생 비화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두 회사의 시작점부터 살펴볼게요. 한쪽은 국가적인 비극, 다른 한쪽은 클라우드 시대의 개막. 이 완전히 다른 배경이 어떻게 전혀 다른 사명을 가진 두 회사를 탄생시켰을까요? 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 9.11 테러 직후에 페이펄의 공동 창업자였던 피터 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잠깐, 우리에겐 금융사기를 막는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이걸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를 막을 수는 없을까? 바로 그 생각에서 2003년 팔란티어가 시작됩니다. 회사 이름 팔란티어도 의미심장하죠. 혹시 반지의 제왕 팬이라면 아실 텐데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보는 돌의 이름이거든요. 말 그대로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위협을 꿰뚫어보고 흩어진 정보들을 연결해서 재앙을 막겠다는 그런 엄청난 사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팔란티어가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태어나는 동안 데이터 업계의 공룡이었던 오라클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 2명이 미래를 본 거죠. 이들은 깨달았어요. 전 세계가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걸 감당 못하겠는데?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직감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회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팔란티어는 또 다른 9.11은 막아야 한다는 국가안보라는 아주 무거운 사명감에서 출발했고요.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순수한 기술적 비전,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그냥 클라우드 위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클라우드를 위한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죠. 동기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초기에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정부의 기밀 프로젝트들을 수행했죠. 그러다 2011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바로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오사마 빈라덴을 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상이 이들의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의 시작은 최고의 기술자들로 드림팀을 꾸리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오라틀 출신 2명의 커리 엔진 분야의 최고 전문가 1명까지 영입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술 개발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첫 투자자가 내가 그냥 임시로 CEO 맡을 테니 너희는 개발에만 집중해 라고 할정되었다고 해요. 좀 재밌는 일화죠. 자, 이렇게 시작부터 달랐던 두 회사는 당연히 성장 전략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한쪽은 정부 시장을, 다른 한쪽은 민간 시장을, 과연 각자 어떤 방식으로 자기 분야의 최강자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팔란티어는 창업자 피터 틸의 유명한 철학, 제로 투 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 이미 경쟁에 치열한 시장에 뛰어드는 대신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정부 기관들을 찾아가서 아무도 못 푸는 가장 복잡한 데이터 문제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걸 해결해내면서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시장을 창조해낸 겁니다. 이들의 방식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전진 배치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FDA들이 말 그대로 고객사 안에 상주하면서 일을 했어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만들어준 거죠. 이걸로 정부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자를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이 똑같은 모델을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으로 금융이나 항공 같은 민간 기업에도 적용했습니다. 자, 그럼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오션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옛 직장이었던 오라클 같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전쟁터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죠. 정말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바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덕분이었습니다. 보세요. 옛날 방식은 뭐냐면 엄청 비싼 하드웨어를 사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했는데 이걸 쓰든 안 쓰든 계속 돈을 내야 했어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저장 공간과 계산 능력을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아주 싸게 대량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만 계산 능력을 빌려서 쓰는 거죠. 이걸 즉시 늘리고 줄일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완전히 다른 두 전략 모두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결국 2020년에 두 회사 모두 화려하게 주식시장에 데뷔했죠. 특히 스노우플레이크는 역사상 가장 큰 소프트웨어 IPO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업계가 늘 그렇잖아요.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로 생성형 AI였죠. 완전히 새로운 도전과제 앞에서 우리의 두 거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팔란티어는 이 변화에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객들의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데이터를 온톨로지라는 구조화된 형태로 정리해 왔거든요. 이걸 데이터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기초 작업 덕분에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했을 때 그냥 플러그 꽂듯이 연결하기만 했는데도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결과물들이 나온 겁니다. 몇 달 걸릴 AI 솔루션을 며칠 만에 만들어냈으니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우위였죠.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는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말이죠. 새로운 CEO 스리다르 라마스와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데이터 플랫폼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엔진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변해야 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대응은 정말 공격적이었습니다. 니바라는 AI 검색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그 회사 창업자를 자신들의 새 CEO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코텍스 AI를 출시해서 자사 플랫폼에 AI를 그냥 심어버렸고 심지어는 직접 경쟁하기 위해 아크틱이라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까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말 제대로 칼을 간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다르면서도 놀라운 두 거인의 여정을 따라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은 과연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고객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요. 테러리스트를 잡는 문제든 데이터를 더 싸고 쉽게 관리하는 문제든 두 회사 모두 고객이 겪는 진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들은 단순히 데이터 도구를 파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가 데이터로 움직이는 회사였죠.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파는 약을 스스로가 가장 잘 먹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적응입니다. AI라는 변화에 완벽히 대비했던 팔란티어든, 그 변화에 맞춰서 기민하게 방향을 틀어자 했던 스노우플레이크든, 두 회사 모두 정상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적응하고 변해야 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결국 팔란티아와 스노우플레이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스키 여행 중에 기술적 통찰에서도요.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인 이 시대에 과연 다음 혁신의 불꽃을 지필 새로운 도전은 무엇일까요?